여야는 계속 대립할 수 있는, 대립해야만 하는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법무부와 검찰의 진실 공방도 점점 점입 가경입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또 항소를 반대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묻겠는데요.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1심 사건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저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짜 7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2, 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었습니다. 얘기를 끝나고 나서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 들어오고서 이게 중형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을 빌지 않겠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구두보고를 이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달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저는 반대한 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반대하셨습니다. 분명히 검찰은 항소 포기를 결정했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하라 그랬냐? 이게 지금 진실 게임 속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포기 논란이 결국에는 검찰도 법무부도 서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항소 포기를 결정한 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진실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긴급현안 질의를 넘어서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법무부 차관도 어느 정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결국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팩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차관이 어떻게 보면은 대행에게 그냥 단독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가? 장관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어쨌든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지시로 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어쨌든 수사팀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 이야기를 세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 장관이 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항소를 하지 마라라는 압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로 올라가게 되는데 네.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비서관이 4명이 있어요. 근데 4명 중에 3명이 또 우연히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실이 몰랐을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 왜 진실 게임 속으로 빠진 것 같아요? 저는 노만석 직무대행이 비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항소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차관이 선택지를 줬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또 항소하지 말란 내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소하지 말란 내용을 받지 않았는데 결국 그리고 아까 정성호 법무부장관 말했듯이 지휘를 할 거였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다. 네. 그 말은 문서로서 서면으로서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최종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네. 뭔가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 서명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네. 직무대행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단계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의견은 양쪽 다 들어야겠죠. 양쪽이라 하면 법무부 의견도 듣고 실선에서의 의견도 듣고 네. 그런 다음에 본인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건데 네. 양쪽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네. 자꾸 이런 비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한가? 네. 본인이 정말 항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항소를 진행했으면 되는 겁니다. 항소 포기 최종 결정을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쪽에서 의견을 듣다 나의 책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나리 말해서 검찰 실무진들은 항소 의견을 모았고 위에 있는 장관과 차관은 항소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무언가 결정을 한 건 맞는데 이게 지시에 의한 거냐, 알아서 결정한 거냐.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는 비겁하다.
노만석 검찰총장이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재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요.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거센 비난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죠. 어제 하루 휴가를 낸 것을 두고도 이 사퇴를 고심하느라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요. 노만석 대행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 포기하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 그대로십니까? 노만석 도망갔습니까? 안녕하세요. 항소 포기하고 어디 숨은 거야? 어디 가서 숨어 있어? 안녕하세요. 문 잠그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용태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우리 촬영 기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하네라고 했던 말은.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어요. 검찰의 입장은 이미 다 공개됐습니다. 네. 항소 입장이었고 장 차관도 항소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라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다 밝혔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지금 입 닫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근데 설명 시원하게 하면 될 텐데 혼자 다 떠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온갖 비난은 혼자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입을 꾹 닫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인은 어쨌든 저는 사퇴를 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그렇다면 노 대행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를 보면은 노 대행이 법무부 차관과는 통화를 했었고 차관이 한 3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주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두 항소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실,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다만 본인도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자면 양심선언처럼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조용히 사퇴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네. 이것은 결국에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엔 제가 아까 여쭌 것처럼 그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혼자 안고 다 가능성이 높다. 자리에서 그렇죠. 물러나고 지금 정권 초기다 보니까 이런 저는 걸 뭐 다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